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 톡방 QR코드 화면에 보이시는 걸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 에너지 테마에 대한 분석집도 김성희 전문가님의 전문 리포트니까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상규입니다. 네, 지금 그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수급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한 수급 가운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들고 있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섹터들이 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3시 투자 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좋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좀 낙폭을 키워가는 게 우려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국내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4.37포인트 거의 뭐 오르락 내락하고 있는데 가운데 굉장히 지금 약보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코스닥 14.87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자, 보시면 굉장히 약해요. 자, 개인은 488억 원 지금 매수. 그 다음에 기관 150억, 외국인 369억 원 매도. 양매도가 들어왔는데 매도조차도 지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스피와는 상당히 다르게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일단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1.62%, SK하이닉스 0.73%. 일단 반도체들이 좀 많이 빠진 거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도 반도체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오전 내내 처음에는 잠깐 들어오다가 다시 쭉 빠져가지고서 현재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87%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58%. 즉 대형주로서는 충분히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은 이런 자금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코스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자, 보시면은요. 자, 개인이 1,891억 원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지금 현재 양매도 들어와서 기관 642억 원, 외국인 1,168억 원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여기서 빠지는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서 빠졌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상당 자금이 빠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지금 떨어진 게 대략 한 1% 전후에서 지금 떨어졌죠. 에코프로비엠이 1.14%, 에코프로가 1.37% 이렇게 지금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HLB도 그동안에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은 2.58% 지금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3.47%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3% 가까이 지금 빠져있는, 즉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파란불을 면치 못할 만큼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음폭이 조금 더 깊은 모습, 2차 전지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우선 기술주 실적. 자, 첫 번째. 기술주 실적하고 그다음에 FOMC 내일 있죠. 내일 이제 FOMC가 이제 그 금리가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특히나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은 좋아요. 실적 오케이. 근데 가이던스는 아니에요. 가이던스는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 시간 내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헝다에 대해서 홍콩에서는 청산 명령이 내려왔는데 중국 내륙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러고선 지금 서로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하락이 좀 더 강해졌고 혼란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국장 보시면은요. 다우존스 지금 현재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여기서 횡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은 그래도 거의 보합이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0.06% 빠졌기 때문에 거의 보합으로 지금 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1% 이상 또 다시 빠졌는데 여기가 굉장히 변곡점입니다. 이 자리를 깰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자, 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있는 퀄컴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울프 스피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서는 좀 그래도 나은 건데 이제 노보 노디스크, 보잉.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이제 더모피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중요한 그 제약 바이오를 비롯해 가지고서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것들 이외에도 사실은 이때 이제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죠.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요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죠.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들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역시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연준에서 이게 기자회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바라든가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노보노디스크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 퀄컴, wolfspeed 이런 그 IT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또 연결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체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눌려 보이죠. 자, 그 다음 중국장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장 같은 경우에 상하이 종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떨어졌고, 션전도 역시 떨어져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아서 여기서 과연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 중국 부동산에 대한 드디어 부작용이 과연 여기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지금 여기서 약간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자주엔 과거는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즉 TSMC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알파벳, AMD까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에 남은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새벽 4시 반에는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헝다 리스크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증시까지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래 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과 함께 전망 리포트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시간은 저희가 투자 비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알려주셨지만 오늘 이어서 배워볼 내용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매일매일 해가지고서 조금씩 챕터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의 챕터 해칭 기법. 자, 해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요일에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원금의 손실이 날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분산 투자에 대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2계좌, 2계좌 이상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해칭 기법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ETF에 대한 얘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증권에다 ETF를 같이 연결을 한다. ETF는 정확히 얘기해서 펀드, 즉 증시에 들어가 있는 증시죠.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일반적인 펀드는 어떻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한번 돈을 넣으면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절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것이 원래 펀드인데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증시에 상장을 시킨 펀드예요. 상장된 펀드. 자, 그래서 상장 펀드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Exchange Traded Fund 그래가지고서 증시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를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펀드는 펀드인데 증권, 쉽게 해서 주식같이 거래가 되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월, 분기, 연 해가지고서는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금 받는 그런 펀드죠. 배당을 받는 펀드.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주식인지 아니면 펀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국내 800개 이상의 ETF가 있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2,400개 넘었어요. 지금 2,400개 정도의 그 ETF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ETF를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연결만 해서 사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네. ETF도 종류가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냥 1X, 2X 레버리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X 3배짜리 레버리지 혹은 여기에다가 인버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곱버스, 3버스 그러죠.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에요. 자, 지수 기반이냐? 국채 기반이냐? 파생 기반이냐? 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기반 이런 것까지 쭉쭉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기초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몇 개? 최소 10개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자, 기초 자산 ETF는 무조건 하고 10개 이상의 기초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감원에서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사인을 안 해줘요. 너 이거 팔아도 돼라고 서락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10개 이상 들어가고 비율은 적당히 해가지고서 맞춰야 되겠지만 자, 베타라고 그래서 우리 그 리스크라 그러죠. 이 베이라를 맞춰가지고서는 해서 섞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초자산은 10개 이상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만드는 게 복잡했던 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꼼수를 써가지고 ETF보다 훨씬 더 기초자산을 적게 넣어도 돌아가는 거. ETN. 자, ETN. 한 끗 차이죠. 하나는 F고 하나는 N이에요. 얘는 뭐냐? 펀드. 얘는 펀드. 얘는 노트. 어음이죠. 노트. 어음 혹은 채권. 자, 어음 혹은 채권. 자,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TN은 몇 개냐? 얘는 기초자산이 5개만 있으면 돼. 5개만 있으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ETN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많이 만들고 허락받아서 이걸 가지고서는 자 이제 증시에서 장내에서 거래를 했는데 사고가 납니다. 크게 사고가 납니다. ETN이. 특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ETN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게 대략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앞으로 ETF로 다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해지 수단으로도 ETF가 꽤 나쁘지 않게 되었다. 자, 문제는 뭐냐? 위험이 존재를 해요. 왜? ETF가 어떻게 가느냐?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ETF에서 기초자산, 즉 가장 중요한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자산이 만약에 지수다. 자, 주가 지수,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 150 이런 지수를 가지고 갔다.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지수가. 그럼 ETF도 따라서 이렇게 가주면은 참으로 해피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괴리율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보니까 요것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괴리율이라 부릅니다. 괴리율. 자, 요 괴리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면은 분명히 나는 ETF로 가지고 해칭을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게 이만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여기에서 요쯤에서 보이느냐? 요쯤에서 보이느냐? 이거를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왜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 이게 ETF는 이렇게 안 올라가니? 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자,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고 좋아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런 특성이 있다. 즉 ETF가 반드시 기초 자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자,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여기에 대한 해징 수단으로 ETF를 샀어요. ETF를 샀는데 이 ETF가 자, 주식이 만약에 한 5%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근데 ETF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된 해칭형이라서 이게 기초자산이 한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그래도 똔똔이 되겠구나.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ETF가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3.4% 정도밖에 안 올라, 4%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6% 정도 손실이 나겠죠?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이것 때문에 ETF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금의 조합 비율을 잘못 섞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을 제대로 계산해가지고서 자금을 분배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이런 어제 얘기했던 능동적 혹은 정확히 하면 수동적인 그러한 그 방어 기법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연동된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ETF를 반드시 섞어야 된다. 일단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중요한 거는 뭐냐? 2계좌 이상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계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큰 해당은 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 전에 그래가지고서 집중하시는 거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 주식의 섹터하고 반대되는 해징 ETF를 투자하는 거. 주식의 섹터가 만약에 내가 자, 반도체를 샀어요. 근데 반도체가 떨어져 요즘. 그러면은 얘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얘랑 반대되는 거 했을 때는 주로 오일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ETF, 자 원유 유가 ETF나 아니면 자동차 ETF를 가지고서 해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짝을 맞추는 조합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 자, 짝 맞추기 조합이라 저는 이제 짝 맞추기라 그러는데, 자, 짝 맞추기 즉 페어링이라 그러죠. 짝 맞추기 즉 페어링. 자, 페어링을 해가지고서는 해징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그
뭐라 그래야 되냐? 패시브한 그런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비율이 주식이 얼마일 때 ETF를 얼마를 섞느냐는 그야말로 내가 어떤 ETF를 들고 와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과연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페어링, 즉 짝 맞추기를 할 때 이게 정말로 맞는 짝인지 다른 짝인지를 모른다는 거. 웬만한 분들은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페어링에서 문제가 된다. 페어링. 페어링에서 도대체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주식 섹터하고 주식 섹터와 ETF의 짝이 맞느냐, ETF가 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 혹은 이제 자동차 섹터나 혹은 산업재 섹터를 사놓고서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랬냐, 오일 ETF를 같이 했다. 두 개를 섞었다 그러면 떨어질 때 둘 다 떨어집니다. 네. 기름값 떨어져 가지고서는 기름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와는 또 반대로 자,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차 전지를 했어요. 2차 전지 주식을 샀는데 또 어떻게 됐느냐, 리튬 ETF를 샀어. 그것도 더블 해가지고 레버리지, 2배수 레버리지 했다. 2차 전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리튬 값 지금 폭락이죠. 그러면 2배로 해가지고 떨어지니까는 더 떨어지는 이런 손실이 또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링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첫째 중요한 사안이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얘랑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 주식이 있을 때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자, 주식을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ETF도 그러면 1,000만 원어치를 사야 되냐, 아니면 괴율에 맞춰 가지고서는 1,300만 원 정도를 사야 되느냐, 1,300만 원 정도를 사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이 비율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2배수냐 3배수 레버리지냐 3배수 3버스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또 섞는 비율이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초자산 비율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섞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과 ETF의 비율을 맞춰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수요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칭 비법을 통해서 더 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많은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 특히나 ETF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해칭 ETF 짝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어링은 짓는 게 뭐 반도체와 오일 자동차를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그 외에도 대표적인 페어링 되는 그런 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하고 화학은 서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유 관련되어 있는, 즉 오일 관련되어 있는 걸 사셨다 그러면은 화학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화학 관련해 가지고서 또 다시 이제 반대되는 그쪽을 해 가지고서 올라가는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끼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보통 떨어졌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산업 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ETF를 섞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자, 내가 어떤 합을 하느냐, 주식과 ETF의 비율을 맞추는 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시행착오. 자,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께 기법을 가르쳐 드려도 여기에 대한 이 레이시오, 즉 섞는 비율이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투자 실패하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ETF들을 해칭 수단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준 뒤에 비율 조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 통해서 이 테마 리포트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물어보기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2차 전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년에 아주 열광하고 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피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섹터, 제약바이오. 자, 제약과 바이오 이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합쳐진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자, 제약, 약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다음 여기도 보면 바이오부터 여기도 바이오 뭐 바이오틱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파마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뭐 제약과 바이오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섹터 정리하고 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한마디로 약을 만드는 거 쉽게 얘기해서 약장사죠. 약 팔고 그다음에 바이오 신물질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재밌느냐? 재미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불복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얘네들은 복마전이다. 자, 얘네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아주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야말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작전을 하는지 모른다. 작전. 자, 영화 아닙니다. 자, 영화가 아니고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100만 불도 안 되는 나스닥 스타트업. 자, 100만 불도 안 되는 나스닥 스타트업을 가지고서 이제 CB 업체들이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서는 너희들 CB 발행하게 해주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 뉴스 한번 띄우자. 그래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자,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일라이릴리하고 해가지고서는 인수합병 되기로 했다. 아니면은 뭐 파이자가 우리 기술을 아주 좋아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파이자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쭉쭉 나오기 시작하면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100만 불짜리 이 기업은 갑자기 1억 불 혹은 거의 뭐 10억 불 조 단위의 엄청난 그 상승을 보여줍니다.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죠. 10억짜리가 1조가 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죠. 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오퍼링 한마디로 유증 얘기 나옵니다. 오퍼링 그러죠. 미국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미친 듯이 또 쭉 빠지죠. 그리고 빠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조금씩 들어올리고 빠지고 들어올리고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아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고 어떤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물리고 해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0%, 80%, 95%, 99%까지 떨어져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60센트까지 떨어질 때까지 0.6달러 60센트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심심하면 일어난 게 미국 나스닥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일단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요. 다음 두 번째 한국. 우리는 어떠냐? 자, 우리도 역시 비슷하죠? 글로벌 임상했다. 임상 한번 해가지고서는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열심히 이제 비행기를 띄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신약 임상. 우리는 주로 나오는 건 신약 임상. 그 다음에 신물질, 요거에 대한 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가가 한참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어떻게 되냐? 실패했어. 아니면 뭐냐? 자, 오너 리스크, 오너가 팔았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우리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러니라는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자,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 물론 뜨면은 아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항상 해가지고서는 띄우는 것은 뭐냐? 바로 기대죠. 기대감. 자, 기대감을 가지고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 신뢰, 그리고 또 기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튀어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튀어오르게 하는 마법의 삼신기가 있죠. 뭐냐? 첫째 신약 개발. 신약,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줄기세포.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암이 치료가 되고 아니면은 뭐 자폐증이 치료가 됐어요.
아니면은 뭐 치매가 치료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주가가 확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거. 자, 관절, 자 카티스템 같은 거 있죠. 관절 연골 치료, 연골도 치료가 되더라. 아니면은 뭐 손상됐던 어떤 조직이 복구가 되더라. 이런 거 하면서 또 줄기세포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음 신물질.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우리나라 같으면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 자, 여기 관련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신물질 가지고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오는 HLB. 이런 계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룹들, 뭐 이런 것들이 최근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실제로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노력이 됐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만큼 해가지고 매출을 이루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마디로 you deserve it 그러죠. you deserve it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금만큼이나 실패도 넘쳐나지만 한번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정말로 차고 넘치고 아주 그냥 깔려 죽을 만큼 넘치고 깔려 죽을 만큼 그 보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제약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아니면 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5년간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코로나 백신. 이걸로 크게 돈 번 게 누구냐?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 발표했던 파이자하고 엠바이오텍. 파이자하고 엠바이오텍이 이렇게 했었고, 이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제약바이오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자, 일라이릴리, LLI, 그 다음에 노버노디스크. 자, 얘네들이 지금 뭐냐? 비만 치료제 가지고서 지금 돈을 벌었죠.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작년에 그야말로 연말까지 해가지고서는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던 종목, 그 비만 가지고서 그야말로 이 제약바이오를 미국의 제약바이오 분야를 석권했던 게 이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를 무조건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장려할 수도 없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지식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어떤 회사하고 과연 연결해가지고서 연계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게 바로 이 섹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외국에 비해서 일단은 우리는 투자금이 적어요. 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외국에 비해서 일단 우리는 투자금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패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렇게 많이 돈을 넣어도 실패하는 게 외국의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 그렇게 임상에다 돈을 많이 넣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신약들이 상당히 많고 파이프라인들도 그렇게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투자금이 적은 이 한국 시장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외국 임상 3상, 즉 특히 FDA 3상, FDA에서 3상까지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뭐냐? 아직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실패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그래요.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봐줄 수가 없는 부분, 오나리스크죠. 자, 주가가 올라갔네. 야, 그럼 팔자.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주가 오너리스크로 점철이 돼 있는 이 제약바이오 투자사, 이게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라젠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았죠. 자,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자, 이 오너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은 오너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 회사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자, 투자를 받아야 돼요. R&D를 해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R&D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제한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무제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가를 일단은 부양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에다 R&D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R&D에 넣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상한 데로 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라 그러면은 전부 다 아유 이거를 못 믿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 물론 법이 상당히 엄하고 그 다음에 처벌이 센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나리스크 여전히 제약바이오 미국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도 요즘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물질 이런 글로벌 물질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또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고 해외하고도 연계해 가지고서 개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신물질 가능성이 잘 나왔다 혹은 FDA에서 만약 삼상이 허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대장주인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자, 주봉인데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횡보를 쭉 갔죠.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특히 제약 바이오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 일단은 매출에 따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이제는 약을 팔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건기식을 비롯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저 일반 약품을 판매해서 일반 약품, 특히 돈 되는 약품을 판매해가지고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서 R&D에 투자하는 건전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R&D에 투자하는 건전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다. 궁금하시면 노란톡으로. 네, 급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임상 일정이라든지 뭐 오너 리스크 같은 여러 가지로 체크할 부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로 셀트리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이었지만 24년도에 유망한 섹터로 4가지를 선정해 주셨거든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를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유망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 5개씩 담겨져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장의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테마 장 초반에 올라갔던 거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조금 변동이 약간 덜해요. 그래서 첫째 조선에 특히 이제 조선 소부장 좀 들어왔고 로봇에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특히 완성차하고 자율주행 부분, 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자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올라왔다가 쭉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도 지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풍력이 들어왔어요. 풍력. 자, 풍력도 역시 일부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보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전이었지만은 금융 관련해서 금융보험도 사실은 들어왔죠. 금융보험도 지금 쭉 들어왔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그 매매가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제주은행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떴죠. 오늘 잠깐
다음에 다보링크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주은행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호실적이에요. 자, 호실적인데 어느 정도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2시 한 40분쯤까지 했을 때 20% 이상 올라가 있는 걸 봤었습니다. 자, 아침 처음 시작할 때는 13.08%였는데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금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서 지금 현재 20% 이상 급등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좀 더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그동안 금융주들이 많이 시련의 시간을 겪었죠. 쭉 해가지고 빠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들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현재 1분기에 들어오면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제주은행도 그렇고 전체적인 은행주 실적들이 그동안에 고금리의 영향을 해가지고, 자, 고금리가 터졌죠. 고금리. 우리는 비록 많이 안 올라가고 계속 지켰지만 어쨌든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실적이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요 종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자, 요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 특히 나왔던 것 중에서 애플 비전 프로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강하게 계속해가지고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이 비전 프로의 검사 장비에 납품을 한 것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특히 이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납품을 했대 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15.66%인데 지금 하이비전도 굉장히 올라갔죠. 24% 이상 올라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당분간 자 2월 초반까지 애플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비전 프로 그 다음에 XR이라 부르죠. XR 헤드셋 요것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은 마이크로 OLED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그 OLED 검사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조하는 제조 장비, 특히 이제 증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보링크입니다. 자, 다보링크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냥 조용히 다른 본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엔터테인먼트에 또 신규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 초반에 갑자기 급등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 꼭대기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29.84%까지 올라갔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을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FOMC의 영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는 과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 확실한 매출을 위한 어떤 기반이 잡힐 것인가. 즉 미국의 대형주들,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자 M7이죠. 메가니피센 7이죠. 자 7대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과연 실적은 좋은데 가이던스가 좋아져서,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매출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기대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증시는 숨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서 관련된 테마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약간 숨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당장의 FOMC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기술주들 남은 실적 발표도 체크를 해야겠지만요, 전문가님. 오늘 테마군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당장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테마 몇 가지만 좀 더 선별적으로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우선 저가 매수세를 봐야 되는 것들,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요걸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됐군요.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우선은 로봇 관련주. 로봇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
곧 있을 OLED, 특히 이제 애플 비전 프로, OLED 그 중에서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요거 관련된 종목들, 요것들을 지금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가에서 뭐 이제 잡아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노란톡으로. 네, 로봇과 OLED 쪽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테마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탑픽 1 테마를 하나 골라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역시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 반도체 장비. 자, 지금은 어떻게 중요하냐?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의 칩, AI 칩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 그것도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가 붙으면은 또 올라갑니다. 비전 프로하고 XR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보통 요게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반도체 소부장들이 디스플레이 소부장을 겸해 가지고서는 같이 일하고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통 요네들은 뭐냐? 복합 테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복합 테마입니다. 그중에 반도체 관련 장비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장비 스크러버라는 거. 자, CO2, 즉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세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반도체 생성을 할 때 이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크러버라 그럽니다. 스크러버라는 이 장비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착을 시킬 때 반도체 증착을 할 때 칠러라 그래가지고서는 전기로 하는 거 칠러가 있습니다. 근데 저온 있고 극저온이 있어요. 극저온. 자, 한마디로 비싼 걸수록 뭐다? 아주 고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칠러 장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든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찐바리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TSMC에다가 2나노 공정에 대해서 칠러. 자, 여기에 날아갔다 그러면은 보통 저온 아니면 극저온 칠러가 들어갑니다. 극저온. 비싸죠? 비싼 장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비싼 칠러가 납품된 가능성, 수주 가능성이 지금 높다. 됐다가 아니고요.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물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졌고 그 장비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 여전히 들어가고 국산화율. 자, 제조 장비 국산화에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상당수가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주봉이고요. 자, 주봉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돌파해가지고 전 고점까지 이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TSMC하고 납품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 자리를 충분히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노란톡. TSMC와 엮여있는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요.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집이고요. 종목과 함께 앞으로의 어떻게 이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노하우들 담겨져 있는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분석과 함께 셀트리온 차트 살펴봤고요. 조선과 로봇, 자동차와 2차 전지, 풍력주들까지 오늘의 테마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희동 종목은 TSMC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 배경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